나는 옷장 정리를 자주 하는 편이다. 그래서 외부 노출이 잦은 직업임에도 옷과 가방 등을 다해도 붙박이장 2칸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근래 옷장을 뒤적이다 눈에 거슬리는 재킷 하나를 발견했다. 저걸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였더라. 길게 잡아도 3년 입지 않으면 정리한다는 내 원칙에 어긋난 물건인 것만큼은 확실해 보였다. 그러고 보니 그 옷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인데다 비교적 무난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했던 자켓이었다. 그래서 언제든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정작 외출할 때는 다른 의상과 매치가 되지 않아 좀처럼 바깥 공기를 쐬지 못하고 옷장 안에서 방치되고만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든 옷을 활용해 보려는 노력은 전에도 해본 적이 있었다. 수선이나 창의적인 코디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억지 수명 연장이 통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역시 어떻게 입어봐도 다른 요즘 옷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재킷을 보낼 때가 한참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고시장에 싸게라도 내놓을까 싶어 중고거래 어플을 열어보자 한 번 더 내 갈등이 부끄러워졌다. 훨씬 새것인 옷들도 막상 남의 시선으로 보니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이 그것을 샀을 때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안에 내 모습도 있었다. 그럼에도 재활용통으로 가지고 가는 길에도 나는 잠깐 망설였던 것 같다. 처음 살 때 반했던 편안한 재단과 반질한 원단이 자꾸만 눈에 들어와서 이걸 버리고 나서 밀려올지도 모를 후회에 맞설 용기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문한 뒤 나는 옷수거함에 자켓을 넣었다. 그렇게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 바로 다시 옷장을 정리하면서 떠오른 말은 이거였다. 역시 정리하길 잘했다. 두툼한 재킷 하나가 사라지자 옷장 공간이 한결 여유 있어졌다. 걸어놓은 옷 사이로 맑은 공기가 통할 것처럼 보여 기분이 상쾌해졌다. 나는 오랜 미련을 버릴 작은 용기를 낸 대가로 공백을 얻게 되었다. 사실 정리하고 비우는 건 내 오랜 습관이다. 정리 트렌드가 번지기 전부터 내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정리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도 주기적으로 이런 갈등의 순간이 찾아온다. 이 물건을 버려도 될까? 그럴 때마다 나는 몇 가지 정리 매뉴얼을 떠올리고는 한다. 이를테면 나는 집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하면 웬만하면 그냥 버리려고 한다. 표준에서 벗어난 부품이나 부속물은 분류가 안 되어 정리 자리를 정하기 어렵고 둔다고 해도 나중에 그게 필요한 상황이 될 때 필요한 게 그 물건이라는 걸 알아챌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로 물건의 자리를 정해두고 그 자리가 넘쳐 공간이 부족해지면 그 안에서 버릴 물건을 골라내어 비워내는 것이다. 또 새 물건을 사면 용도가 겹치는 기존의 것을 정리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 용도가 같은 물건이 집에 있음에도 새로 사고 싶은 물건을 발견했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물건을 버릴 만큼 이것이 가치가 있는가라고 자문하면 욕구가 사라질 때가 많았다. 물론 무자비하게 물건을 버리고 정리한 뒤에 그때 버린 물건이 이럴 때 필요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순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는 않았다. 그 물건을 다시 사는 값이 수년간의 보관 비용보다 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보이는 가장 흔한 증세 중 하나가 버리고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정을 내리는데 힘을 쓰기 싫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도무지 정리되지 않는 거대한 인생의 짐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먼저 손에 닿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일단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건들부터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진짜 삶의 선택으로 또박또박 걸어 들어갈 용기도 조금씩 차오른다. 나 역시도 마음이 복잡할 때면 서랍 하나를 빼들거나 벽장 한 칸에 매달려 정리를 하고는 한다. 나오지 않는 펜, 기한이 지난 증명서, 정체 모를 처방약 등 우르르 나오는 버릴 것들을 정리하고 나면 서랍에도 벽장에도 공간이 생겨난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뒤적거릴 필요가 없는 그런 쾌적한 공간은 보이지 않는 마음속 혼돈까지 가라앉게 해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내키는 대로 물건을 부려놓는 행위가 아니라 원할 때 언제든 그 물건을 찾을 수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느끼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정리의 효과는 누구나 누릴 수 있다. 정리광이나 결벽증 유병자에게만 통하는 방법이 아닌 것이다. 사실 정리정돈의 진심인 나 역시도 허술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평소 나는 바닥에 머리카락이나 먼지에는 무심한 편이고 정리한 물건들이 보기 좋게 도열해 있는 것에도 큰 관심이 없다. 게다가 마음먹고 정리의 칼을 빼든 날을 제외하고는 물건의 정리 상태가 딱히 눈에 띄지도 않는다. 이처럼 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꼭 정리정돈에 완벽한 사람만이 정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든 정리로 삶이 간결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안경, 핸드폰, 열쇠 같은 사소한 물건을 찾는데 평균 하루 10분 정도를 쓴다고 한다. 아마 몇 초에서 몇 분씩을 걸어모아 계산한 것일 테지만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과 무의식적인 불쾌감을 이야기하고 싶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자신의 의도대로 통제되지 않는 기분은 그 공간의 주인의 내면을 좀먹는다. 삶의 활력이나 자존감이 과연 그런 무거운 자아에 깃들 수 있을까?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 삶에서 가장 소중한 요소에 집중하고 알맞은 순간에 적절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물건들을 덜어내고 단순화하는 연습은 미숙한 자아의 뿌리를 키우는 작업과 거의 궤를 같이 한다. 나의 오래된 재킷처럼 필요치 않은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내적 성장을 하면서 다음 단계의 인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버리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버리는 것들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를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많은 사람들이 미루고 싶어 한다. 이것이 바로 버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다. 그러나 물건도 관계도 습관도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을 버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고 나면 버리고 덜어내는 일이 더는 어렵지 않게 된다.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어질 물건을 소모하는 중이라 조금만 주변을 둘러봐도 버릴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바로 버릴 물건을 하나 이상 찾아 정리해보자. 한때의 욕망 때문에 삶에 들였지만 이제는 의미 없어진 물건.
언젠가라는 가능성 때문에 공간을 좁히고 정서적 개방성을 해치는 물건들을 버려보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낸 뒤에 얻게 되는 여유와 그 공간이 선사하는 충만함과 편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